목동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여기는 일방통행길이 참 많아요. 넓은 길인데 일방통행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전부 다 일방통행이에요. 한쪽으로, 한 방향으로. 여기서 자전거랑 꽝. 여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죠. 신호등 횡단보도 지나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의 자전거가 나오면서 주차된 차 때문에 안 보였죠? 요 차 때문에 안 보였습니다. 불박차 가다가 자전거랑 쾅.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자전거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은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0%입니다. 그리고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0%입니다. 자전거 속도가 빨랐나요? 이곳에서요, 이 자전거가 아니고 만일에 고등학생이 자전거 속도만큼 좀 빠르게 나오다 부딪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뛰어오다가. 고등학생이 학교 늦어서 학원 늦어서 좀 뛰다가 사고 난 거나 아주 빠르게 뛰는 것보다 자전거 오히려 느려요. 그래서 누가 더 잘못입니까? 또 밤이 아니라 낮술 마신 취객이 횡단보도로 좀 다소 빠르게 건너다가 사고 났으면 누가 더 잘못입니까? 자동차가 더 잘못이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차가 일시정지하지만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됩니다. 하지만 법에는 일시정지, 그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냐 아니냐 할 때는 사람이 건너고 있었느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과실 따질 때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 트럭 때문에 안 보이죠? 안 보이면은 혹시 모르잖아요. 애들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니까 잠깐 시야 확보를 했더라면 사고 안 나죠. 그래서 보행자와의 사고였으면, 걸어 나오는 보행자와의 사고였으면 보행자 1, 20%, 뛰어나오는 보행자 사고였으면 보행자 사고, 보행자 과실 20, 30% 봅니다. 자전거는 보행자보다 10 내지 많으면 20% 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걷는 사람 가다 탁 멈출 수 있는데 자전거는 바퀴가 있어 앞으로 가죠. 그리고 보행자는 쫙 옆으로 피할 수 있는데 자전거는 넘어지면서 피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가 아주 빠른 경우는 예외로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보행자보다 10 내지 20 더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전거 잘못 30에서 4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더 잘못한 겁니다. 자동차가 더 잘못한 겁니다. 따라서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우가 확인되지 않고 무언가 주정차된 차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될 때, 그럴 때는 거의 멈추다시피 시야 확보하고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사고 경찰에 접수하면 자전거를 가해자로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린이였다면,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면, 등치는 똑같이 큰, 저 정도 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랑 사고 났으면, 그럼 경찰은 자전거? 어린이 자전거네? 그러면 저거는 어린이 자전거는 바뀌어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를 가해자로 합니다. 참 이상하죠? 나중에 등치는 똑같은데 너는 아직까지 13세 미만이네? 너는 13세 이상이네? 그것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도 참 웃기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자전거의 사고였으면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주정차된 차들 옆에 지날 때 조심해서 속도를 줄여서 멈추면서 좌우 확인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빵빵 하십시오. 2019년 4월 1일에 있었던 사고고요. 오늘이 2021년 1월 28일입니다. 그럼 2년도 채 안 됐죠. 그때 그 옛날에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블랙박스와 관련해서, 교통과 관련해서 2년은 구석기 시대와 문명시대, 신석기 시대와 문명시대를 구분시켜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세상이 팍팍 변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여기서 1차로는 직진금지네요. 1차로 직진금지예요. 1차로 직진금지. 자, 불박차 갑니다. 가는데 뒤에서 꽉 택시가. 다시 보시면요. 자, 여기 다시 보시죠. 직진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직진금지 여기요. 1차로는 직진금지예요. 그리고 좌회전입니다. 2차로는 직진이에요. 1차로는 나중에 없어져요. 차로가 쭉 가서요. 보세요.
또 직진금지. 그리고 1차는 좌회전입니다. 직진하지 말라는 거죠. 직진금지, 직진금지. 근데 이 택시가 1차로로 옵니다. 택시가 1차로로 오고 길이 이렇게 해서 2차로가 1차로 가는 거예요. 그 1차로는 가면 사고 나죠. 근데 택시는 그냥 편하려고 오면서 와 완전 칼치기죠. 꽝! 이 사고. 직진하지 말라는데 왜 직진했느냐? 지시위반이죠. 신호위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 택시는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죠. 당연히 처벌 대상. 다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2년 동안 외국에 여행 갔다 오신 분, 대한민국의 교통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은 아 그랬어? 라고 하시겠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도 지시위반이고 다 아십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고에 대해서 택시보험사는 90대 10을 주장합니다. 불박차는 무슨 소리야 100대 빵이지. 나는 내 길을 갖고 뒤에서 칼치기잖아. 게다가 지시위반이야 했더니 무슨 지시위반이야. 이게 무슨 지시위반이야. 그러면서요. 택시보험사에서 대물만 대인 빼고 대물만은 100대 0 해주겠다. 대인하면 10%까지 잡겠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이건 100대 0인 것 같은데요. 계속 대인 때문에 과실을 묻길래 경찰서에 그럼 12대 중과실로 신고하겠다. 지시위반이다. 그랬더니 우리 보험사랑 택시보험사에서 이거 12대 중과실 아니에요. 신고하라 마세요. 신고하러 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노면 표시, 바닥에 직진금지, 그 화살표에다 X돼 있는 거요. 그거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다. 저거는 일반 스티커, 네, 끼어들기 위반 뭐 이런 거요. 안전운전 불이행 그거만 하겠다. 아니 뭔 얘기입니까? 원래 12대 중과실이었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여태까지 안 했던 거잖아요. 저 지시위반이잖아요. 그랬더니 내 말이 맞아요. 귀찮으니까 가세요. 귀찮다는 듯 가시라고만 합니다. 경찰관이요. 교통조사관이. 저는 변호사님 영상을 잘 보았기 때문에 억울해서 아니 작년 8월에 2018년 8월에 검찰청에서 대검찰청에서 12대 중과실을 처리하라고 공문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왜 아니라고 그럽니까? 따지니까 경찰이 누가 그럽니까? 그런 공문 내려온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다.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교통조사관이. 제가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분명 봤다고 하니까 승질내더라고요. 경찰관 그분은 민사 변호사지 형사 아니다. 도로교통법 내가 더 전문가지 내가 더 잘한다.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더 알아보시고 연락하세요. 연락해 주세요 했더니 10분 후에 그 담당 경찰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올해 초에 공문이 하나 내려왔네요. 네, 노면 표시 7개 정도를 12대 중과실 처리하라는 내용이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네, 사장님 것도 12대 중과실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한 변호사는 민사지. 한 변호사가 뭘 알겠어. 내가 더 잘 알아. 이게 2019년 4월 1일 사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진금지일 때 직진했어도 지시위반으로 안 했었습니다. 좌회전 금지에서 좌회전에도 지시위반을 안 했었습니다. 왜? 경찰청 교통사고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 매뉴얼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국의 경찰관들은 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겁니다. 2018년 8월에 대검찰청에서 직진금지,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이렇게 노면 표시가 있는데 그것을 어겼을 때는 지시위반으로 처리하십시오라고 내려보냈어요. 왜 내려보냈을까요? 2018년 5월로 기억하는데요. 대검찰청의 검찰연구관께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교통분야 검찰연구관인데요. 지금 우선 당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경찰에서 처리하는 관행 중에 잘못된 거 먼저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이제 찾아뵙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오세요. 그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왜 화살표에다 X돼 있는 거 그걸 지시위반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손 위반, 실손 넘어가는 거 지시위반인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색 안전지대도 얘기하고요. 한쪽은 점선, 한쪽은 실선, 그것도 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백색 안전지대하고 한쪽은 점선, 한쪽은 실선은 그것은 아직까지 이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그거는 시행이 안 됐고요. 화살표, 직진금지,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그 다음에 실선 위반. 물론 실선은 30m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죠. 이거 제가 그 대검찰청의 검찰연구관 지금 아마 부장검사님이실 거예요. 제가 함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자 검사님이신데요. 저랑 1시간 정도 설명하면서 저 준비 안 하고 첫 번째 그거
그분이 메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에다 그걸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지시를 내리면 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제 추측입니다. 경찰청에서 대검찰청에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 이거는 이게 옳겠습니다라고 법령 해석을 해서 질의하고 거기에 회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고 지방경찰청에서 모든 경찰서에 다 내려보내고 이게 지금은 불과 이게 2년밖에 안 됐어요. 2018년 8월에 내려갑니다. 그 공문이. 근데 그거 모르고 있었죠. 8월에 내려간 게 그 다음에 4월까지 모르는 경찰관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다 압니다. 이렇게 경찰 조사관들, 교통조사관들은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경찰청에서 지시 내려왔던 대로만 쭉 하다가 바뀌면 그때부터 바꿔요. 원래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지금은 직진금지를 지시 위반 아니고 일반 안전운전 불이행 또는 단순한 노면 표시 위반 그러는 경찰관은 대한민국에 단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불과 2년 전입니다. 이렇게 교통에 대해서는 1년, 2년 만에 격변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 바꾼 사람이 저라는 걸 아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대검찰청에 그 검찰연구관께서 관심을 갖고 저한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전에 많이 얘기했어. 이거 경찰 왜 안 하냐 안 하냐는데 경찰은 우리는 안 한다. 우린 지침이 그렇다. 그 지침도 지금은 바뀌었을 겁니다. 왕복 4차로 도로네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1차로 가고 있는데요. 자, 1차로 허허 거기서 넘어오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넘어오죠? 여기서 유턴하려고? 근데 이거를요 뭐라 그러냐면은 상대보험사에서 90대 10을 얘기한대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게 2019년도인데요. 2019년 3월입니다. 2021년도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자고요. 너무나 100대 빵이죠. 근데 지금 또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 차가 어디서 넘어왔나요? 여기 실선을 물고 넘어왔어요. 요 실선 물고 넘어왔는데 근데 앞바퀴는 안 넘고 뒷바퀴가 넘어와서 물겠죠? 이 상황에서는 저건 실선 위반이다 아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과실비는 100대 0이고요. 근데 실선도요. 이거 너무 짧죠. 도로교통 시행규칙에는 요 실선을 정지선 앞에 있는 실선이요. 요거 길이를 30m 이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조그만 실선은 실선으로 취급하지 않고요. 근데 30m 이상 어떤 조사관이 가서 재요. 29.9m네. 이거 실선 위반 아니야. 그것도 웃기죠. 네, 실선이 그래도 점선과 실선이 구분이 될 정도면 한눈에 보더라도 그거를 30m 이상이 아니면 29.9m는 실선 아니고 30m부터 실선이고 그러니까 10cm 차이에 어떨 때는 1cm 차이에 지시 위반이냐 지시 위반 아니다라고 구분되는 거 그것도 좀 웃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차량 한 3대 정도 한 15m 되겠죠. 한 15m 실선이 저쪽은 또 실선이 좀 기네요. 자동차 정도는 10m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m 정도 그렇게 좀 완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m가 아니면 실선 위반 아니다. 그러면 실선 위반되는 거 진짜 드물겠어요. 실선, 딱 봐도 누가 봐도 실선이다. 그건 넘어가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것이 옳겠습니다. 과실비는 100대 빵입니다. 신호등이 안 보이는데요. 신호등이 머리 위에 있어요. 현재 녹색 신호입니다. 비보호 좌회전할 겁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는데 이 차들이 막히니까 이 차가 멈춰줍니다. 양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좌회전 들어갈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천천히. 저 차가 좀 뒤로 빼주네요. 고맙습니다. 2차로 차도 멈춰주네요. 3차로 차도 멈춰줬어요. 자, 다시 보면요.
자, 1차로 차가 뒤로 빼주고요. 2차로 차는 기다리고 있죠. 어차피 막히니까 3차로 차도 양보해줬어요. 들어가는데 오토바이는 어디로 왔을까요? 오토바이는 갓길로 왔습니다. 이번 사고 오토바이는 아니 내가 직진 신호에 직진하는데 거기서 좌회전 들어오면 어떻게 비보호 좌회전은 100대 빵이야. 안 보였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오토바이가 100% 잘못했습니까?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습니까? 비보호 좌회전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비보호 좌회전차의 100%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은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100%가 28%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0%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1, 2, 3차로가 다 양보해줘서 가는데 오토바이 갓길로 오면 안 되잖아요. 갓길로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100%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00대 0은 아니고요. 오토바이 잘못 한 70에서 80%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박차 잘못은 뭘까요? 불박차 잘못은 이곳에서 다른 차들이 양보를 해줘요. 양보해주지만 여기 요 갓길 여기로 뭐가 올 수 있죠? 자전거가 올 수 있습니다. 자전거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혹시 자전거 오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필요하면 빵빵 하면서 그랬을 때 그러지 못한 거. 오토바이가 빠르게 하기 때문에 저는 80대 20 의견이면서 70대 30까지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토바이가 빠르다고 그랬어요. 자전거는 이렇게 빨리 못 와요. 자전거는 좁기 때문에 좁은 데서 페달을 돌리기 때문에 빨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여기 오다가 자동차를 봤으면은 자전거는 멈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오토바이는 슈 나오잖아요. 오토바이는 슈. 자전거는 저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물론 빠르게 오는 자전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갓길로 다니는 오토바이들 중간에 여긴 정지선이 있죠. 요 앞에 정지선이 있습니다. 정지선 앞에 지날 때는 오토바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차들이 양보해줘서 좌회전에 들어갈 때 갓길에 오토바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시야 확보될 때까지 조금 천천히 저 차를 양보해주니까 내가 얼른 가야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 차들은 양보를 해줄 거예요. 그 차이 3초 이상 안 걸립니다. 잠깐 서서 혹시 뭐가 오나 보는데 2, 3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도록 노력하십시다. 이면도로에서 큰 길로 우회전할 겁니다. 좌회전은 안 돼요. 자, 우회전하러 갑니다. 가는데 저 앞에 차 잘 보세요. 앞에 차가 오른쪽으로 우회전 깜빡 켜고 멈춰 있네요. 깜빡 이제 껐네요. 이제 또 키네요. 자, 여기서 옆으로 들어가다가 저 차가 꽝. 아하, 참나. 저 차가요. 처음에는 깜빡이 켰어요. 앞차가요. 자, 처음에는 깜빡이 켜고 가요. 자, 여기서 깜빡이 켜고 갑니다. 깜빡이 켜는데 나중에 깜빡이 꺼요. 저 차 우회전 안 하는구나 싶은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깜빡이 켜집니다. 이때 켜지고 난 이제 나중에 깜빡이 켜는 거 뒤늦게 처음에 내가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저 차가 우회전 안 하는구나 생각해서 내가 먼저 가야지 들어갔는데 나는 멈췄는데 저 차가 들어오면서 꽝. 이 사고에 대해서 서로 상대가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불박차는 이 차가 70%. 아까 깜빡이 껐잖아요. 난 그래서 우회전 안 한 줄 알았는데 뭐 들어가려고 그랬죠. 이쪽 차는 왜 새치기 하려고 그랬어요. 불박차가 70%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2%나 되네요. 오호. 뒷차가 더 잘못이 58%. 42대 58입니다. 이곳은 좌회전을 못해요. 중앙선이 있어서요. 그럼 앞차가 왜 쓸까요? 앞에 차 가다가 멈춥니다. 깜빡이 켜다가 지금 깜빡이 처음에 자 앞차가 왜 쓸까요? 깜빡이 켜다가 깜빡이 잠깐 껐어요. 이 깜빡이 끈 게 그럼 여기 계속 서 있을 건가요? 좌회전 못해요. 어차피 우회전해야 돼요. 물론 우회전을 나 좌회전차로 바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우회전은 이쪽에 오른쪽에 바짝 붙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차도 어차피 우회전을 차잖아요. 그럼 뒤에 차가 기다리면 안 되나요? 기다렸다 저 차가 끝까지 가도 되는데 안 가면 빵빵 한번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 차가 껐네. 우회전 깜빡이 껐네. 나 그냥 들어가야지. 근데 다시 켜져요. 이때. 저 차 어차피 갈 차예요. 이 차는 이쪽에서 보죠. 그리고 이쪽으로 차 안 올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순서대로. 만약에 두 개 차로가 우회전할 수 있다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상대가 우회전 1차로 했으면 나는 2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가야 되죠. 다만 앞차도 오른쪽에 공간을 두면 안 됩니다. 저렇게 들어올 차가 있어요. 또 차는 못 들어도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그래서 꺾기 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봤어야 돼요. 그러지 못한 거. 앞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이거는
뒷차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뒷차 70, 앞차 30 정도로 보여집니다.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에 바짝 붙여서 천천히 도십시오. 그리고 앞에 차 오른쪽에 공간이 있다 해서 거기로 먼저 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 먼저 가야 될 때는 그 차한테 내가 먼저 갈게요. 빵빵 해서 눈을 마주치십시오. 시골길입니다. 시골길에서 불박차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가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다. 네. 빠르죠? 많이 빠르죠? 저렇게 빨리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저 동그라미 안에 뭐가 있죠? 동그라미 안에 뭐가 있죠? 이런! 예, 뭐가? 자, 저 달릴 때요. 이렇게 빨리 달리면 안 돼요. 엄청 빠릅니다. 앞에 차랑 안전거리는 충분히 유지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곳에서 저렇게 빨리 달리면 저 오른쪽에 뛰는 게 고라니예요. 고라니가 뜁니다. 고라니 쏜살같이 뛰어요. 고라니 턱! 물론 내 차가 제한속도 60을 지켰어도 못 피합니다. 어차피 과실은 100대 빵이에요. 그리고 고라니한테 사고 당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해요. 내가 속도를 좀 낮췄더라면 트럭하고 부딪힐 때 나는 밟지 않을 수도 있죠. 고라니 밟으면은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고라니랑 튕겨서 부딪히면 내 차도 속도 빠르니까 내 차 많이 망가지잖아요. 자차 보험 가입 안 돼 있으면 내 돈은 다 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한속도 지키면서 그래서 시야를 넓게 볼 수 있죠. 저 뭐가 뛰네 만약에 보였다면. 근데 브레이크 잡아서 난 사고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차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내 차가 더 많이 망가집니다. 과실비율은 100대 빵입니다. 그러나 시골 도로에서 저렇게 고라니들이 특히 겨울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마구 내려와요. 그리고 좀 더 가면 여기 노란색, 저기 뭡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노인 보호구역입니까? 아이고, 밟았다. 벌써 밟았어. 여기. 노인 보호구역. 이제 곧 노인 보호구역으로 접어듭니다. 그럼 이런 곳에서는 이제 달리다가도요, 이렇게 집들이 있죠? 양쪽에 집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제한 속도는 지키시면서요, 경우에 따라 제한 속도보다 천천히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